안녕하세요. 봅쌤TV의 봅쌤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개강을 했어요. 개강 맞이 머리도 했고 이번 학기는 독해랑 듣기 발음 수업을 맡게 됐는데 지난 학기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에도 되게 다양한 학년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강의마다 수강 학년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막상 출석부를 받아보면 재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고 복학생들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교환학생, 어학연수 이런 거 마치고 와서 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복수 전공하는 특과생들도 있어서 다양한 학년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학년이라 할지라도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불어를 얼마나 접했는지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려서 불어권 국가에 살다 온 친구들도 있고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어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그런 친구들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실력차 때문에 학부생들, 특히 저학년생들이 약간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렸을 때 불어권 국가에서 살다 온 그런 친구들만큼 잘할 수는 없다는 일종의 박탈감인데요. 이건 사실 학생 때뿐만 아니라 전공을 살려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불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학생들의 불어 실력에는 당연히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은 외국 불어과 출신 학생들이라든지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온 고학번 선배들, 또 불어를 배운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를 접해서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 능력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 탁월한 그런 학생들도 있죠. 불어를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약간 일종의 신분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일단은 학점 때문이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놨는데 저마다 약간 출발선이 다른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이 학점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있는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거예요. 절대평가제를 쓰던 때도 있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절대평가제를 적용한다던가 수준별, 학년별 분반제도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선후배 간의 멘토멘티 같은 그런 보완책?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제도라는 게 항상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의견이 또 다양하고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 약간의 반발이 있고 불만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계속된 시행착오와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저한테도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라서 교수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불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전공 과목에서 A 학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회화 수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유리해요. 막힘없이 프리토킹 할 수 있고 구어도 많이 알고 발음이나 억양 같은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할 때 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원어민 같은 그런 제스처 이런 것들도 근데 독해나 문학 수업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고요. 과제라든지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은 문법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철자 오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 다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띄어쓰기나 모든 철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문법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또 따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술 시험 같은 거 준비해 본 적이 있다면 주수롱이 맞지 않는 문장이다, 비문이다, 논리가 없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과목마다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점의 평가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문학 전공 수업들 같은 경우는 독해력뿐만 아니라 문해력, 얼마나 그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느냐, 저자의 의도라든지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얼마나 잘 간파하느냐, 문해력 혹은 논리력, 창의력 그리고 성실도 당연히 보죠. 출석률 같은 거 항상 체크하고 그리고 수업시간 참여도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초와 중간고사까지 그리고 다시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의 그 발전 정도 이런 것들도 학점을 주는데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어를 되게 처음 배우는 케이스인데도 그 한 학기 동안
정말 너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엑셀로 성적을 평가하는데 성적 입력을 다 마치고 총점으로 정렬하기를 딱 눌러요. 근데 눌렀는데 처음에 학기 초에 불어를 했던 걸 상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학생이 딱 그 굉장히 높은 등수에 올라있을 때 진짜 약간 엄청난 반전이 있는 그런 경기를 본 것 같은 그런 쾌감이 있고, 와 진짜 지난 학기에는 1학년 수업이었는데 어떤 1학년 학생이니까 불어를 처음 배운 학생이었어. 1학년 1학기였으니까 그 친구가 진짜 정말 매주 서서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기말고사 성적을 채점을 했는데 진짜 선배들 올킬하고 1위가 된 거예요. 여학생이었는데 와 진짜 그 학생은 일단 A뿔 줬지만 A뿔 그 이상을 주고 싶었어. 야 넌 진짜 크게 되라, 진짜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메일을 쓸 순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 만나면 정말 되게 감동적이고 저도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고 보면 좋고, 이 학생들이 진짜 크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네, 그렇죠. 소위 살다운 학생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학점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그 나름의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애쓴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취업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학점을 떠나서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 얼마나 힘든 제안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어를 정말로 잘하고 싶다면 학점을 떠나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외국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느는 것도 아니지만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교적 정직한 영역이에요, 외국어라는 건. 근데 이때 외부의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삼고 그를 넘어서겠다든지 아니면 그만큼 했으면 좋겠다, 저만큼은 절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그 내 실력과 비교할 그런 대상을 찾아놓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나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 역시 제가 속한 집단에서 불어를 가장 잘하는 경우라는 거는 진짜 거의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항상 살다 친구들 있고 언어에 대한 감이 나보다 더 좋고,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프랑스인이라서 불어도 되게 유창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하니까 단순히 나보다 더 성실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불어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항상 늘 만나게 되고, 이거는 내 실력이 좋아져도 계속 겪게 되는 일이에요. 불어를 정말 좋아하고 잘해서 통번역대학원에 간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겪고, 실제 이제 통번역대학원을 마치고 통번역사가 됐어. 그래도 현장에 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있는 거죠. 프로의 세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죠. 이거는 일종의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거를 좀 진지하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종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꼭 이겨야 될까? 내가 꼭 살다 온 사람만큼 잘해야 될까? 내가 꼭 어디 가서 발음을 하면 사람들이 어머머 교포세요, 약간 이런 소리를 내가 꼭 들어야만 될까? 이게 뭐 프로 올림픽에 나가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외국어 전공을 살려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살다 온 친구보다 불어를 더 잘하고 못하고,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나랑 이제 같이 파트너로 일하게 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불어를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살다 온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은 진짜 세상 쓸데없고 스트레스만 줄 뿐이에요. 어차피 내가 백날 해도 쟤네들처럼 될 수 없으니까 그냥 관두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변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를 계속 채찍질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가혹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불어에 질리는 건 진짜 시간 문제겠죠.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또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훌륭한 거고 되게 귀한 거죠. 근데 그때의 기준은 언제나 지금의 나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항상 가능한 도전이니까요.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배신당하지 않은 날들이 쌓여서 결국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프랑스어에는 Je mourrai moins bête라는 말이 있습니다. Je, 나는, mourrai, futur sim플이죠. 죽을 것이다. mourir 동사의 futur sim플인데, moins bête, moins 이거 비교급이죠. 그래서 덜, bête, 멍청한 이런 뜻이니까 직역하자면 나는 덜 멍청하게 죽을 것이다. 덜 멍청하게 죽겠네, 이런 말이죠. 내가 모르던 거를 알게 됐을 때 약간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je mourrai moins bête, 이렇게. 알아야 할 게 진짜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 완전 멍청이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익히고, 그래도 결국 멍청이로 죽겠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한 가지를 더 배웠으니까 어제 죽는 것보다는 덜 멍청하게 죽겠네,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날 때보다는 그래도 덜 멍청하겠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든 잘하게 된다는 거는 긴 여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뭐 단어 하나라도 더 알게 됐다면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Je me vraiment bête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